내가 진짜 사업이 좀 위기에 처했을 때도 어떻게 보면 그런 거래처들이 나한테 기반이 돼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도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모두텍스TV 강종화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세법 이야기 말고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제가 한 3, 4년 전쯤 어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런 글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세무사가 본 성공한 사업가의 특징이라는 글이었는데요. 그 글을 보면서 처음에는 좀 신기하기도 했어요. 어떤 세무사님이 이런 글을 쓰시는구나. 저에겐 굉장히 흥미롭기도 했고 좀 공감되는 부분도 있었어서 오늘 같이 한번 이상호 세무사님하고 의견을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요. 우리 세무사님도 그렇지만 저희가 개업을 거의 비슷하게 했잖아요. 이제 개업을 하면서 수많은 고객들의 이제 재무 상태랑 소득 패턴을 저희도 봐왔는데 그 중에서는 뭐 안 돼가지고 폐업하시는 분도 계시고 특별히 돈을 완전히 잘 버시는 분도 있잖아요. 잘 버는 분들한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교집합 특징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겠죠? 그렇죠. 저희가 봤던 글을 토대로 해서 저희의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보고 또 뭐 추가적인 내용이 있거나 이건 좀 공감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몇 가지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도 사업 성공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글 쓰신 분이 총 8가지 특징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첫째, 장사하는 데 들어가는 돈을 금액적 차이보다는 시간적 차이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라는 얘기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컴퓨터 같은 게 고장났다 이거예요. 그 컴퓨터를 내가 잘 모르는데 얘를 배워서 좀 좋은 컴퓨터를 가성비 있게 살려고 많은 시간을 들인다기보다는 시간을 좀 세이브하고 어떤 대기업에서 나오는 그런 컴퓨터를 바로 직접 그냥 구매해서 바로 사용하기 시작한다. 또는 청소기를 배송으로 2, 3일 뒤에 받을 수 있으면 차라리 지금 그냥 매장 가서 바로 사가지고 오늘 저녁에 바로 청소하고 내일부터는 다른 일을 그냥 바로 진행한다. 뭐 이런 얘기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시간의 좀 효율적 사용에 대한 얘기 같은데 문맥이 잘 안 맞아요. 문맥이 좀 이상해서 왜 이게 이해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실 수도 있으니까 저는 한참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하는구나 라는 걸 깨닫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렸는데 세무사님은 저희 1시간 시급이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많을 때도 있고 뭐 적을 때도 있는데 저희가 저희 시간당 가치를 전문직이라 해가지고 뭐 높게 평가한다 그런 게 아니라 고객들의 시간을 저희가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고객들이 요청하거나 질문하는 시간을 저희가 쓰게 되는 건데 하루가 좀 모자란 경우가 좀 있죠. 하루 시간을 다 쓸 수는 없으니까 그 고객의 관점에서 뭐 고객의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걸 저희가 도와드리는 입장에서는 시간을 그렇게 절약할 수 있는 일부터 순서를 두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스탠스에서 뭐 당연히 몇만 원 이득인 일에 집중해서 막 대리점에서 살 거를 배송이 나중에 오는 그런 거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뭐 장기적으로 뭐 효율적인 일을 많이 할 수 있게끔 시간을 분배하는 것이 맞다고 좀 보여집니다. 사실 저는 이 얘기를 보고 이제 어떤 작은 금액에 집착하기보다는 좀 시간을 효율적으로 쓴다 뭐 이런 얘기로 이해를 했었는데 내가 지금 사업 초기냐 중기냐 아니면 후기냐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초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자원이 한정적이잖아요. 돈도 많이 없고 이럴 때는 아무래도 이제 사장님들이 직접 해야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처음 사무실 오픈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 얘기대로라면은 좋게 그냥 만들어 달라고 부탁해놓고선 저희는 일에 집중하면 되는 게 맞는 건데 어떻게 보면 저희는 실제로 그렇게 하진 않았잖아요. 벽지도 뭐 바르고 책상도 우리가 갖다 놓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거는 제 생각에는 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갈 때쯤 됐을 때 좀 더 시간을 집중적으로 매출에 투자하라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동의한다. 뭐 효율적인 일이 저희한테 들어올 때 뭐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하겠네요. 그렇죠. 네, 두 번째는 글로 보면은 신규 그리고 기존 거래처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예시가 뭐 적합하다고 생각은 하진 않는데 어떤 뭐 제조업체라면 뭐 제조업체의 샘플을 별도의 비용 없이 그냥 거래처한테 준다던가 뭐 고객이 방문하게 되면은 혹은 신규 업체한테 뭐 제가 방문하게 되면은 한번 써보라고 제 피땀이 들어간 그런 뭐 제조 물품을 한번 써보라고 그냥 준다는 이야기인 거죠. 물론 주문이 안 오는 경우도 많지만 장기적으로 비용을 아끼려고 인터넷이나 뭐 조그만 홍보물 이렇게 만드는 것도 그런 것보다는 훨씬 더 빠르고 성장한다라고 여기 글에 적혀 있네요. 뭐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뭐 거래처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건 것 같고요. 네, 여기서 말하는 투자는 이런 건 것 같아요. 제품이나 상품이 될 수도 있고 서비스가 될 수도 있는데 거래처를 관리하기 위해서 내가 많이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거래처들한테 무상으로 뭘 계속 지원해 준다면은 그게 내 거래처를 지키는 일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물건을 팔려고 하기보다 사람의 마음을 살려고 노력한다 입니다. 이 마음을 사는 가장 빠른 방법이 시간과 비용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이런 얘기인데요. 굉장히 좀 심오한 얘기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돈을 혹은 시간이랑 비용을 어떻게 멋있게 쓰는지를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이런 내 행동 하나하나들이 내가 이 사람한테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자리 잡느냐로 연결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접대나 뭐 홍보에 대한 그런 얘기이기도 한데, 제 아는 지인 중 한 명이 어떤 커뮤니티 안에서, 그러니까 형님들을 모시는 막내인데, 그 사람이 영업을 기가 막히게 하는 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일 큰 형님이 이제 오명하면서 올해는 뭐 갑오징어를 한 번도 못 먹었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해에 자기가 생각하는 제일 좋은 갑오징어 그 업장에서 그걸 떼가지고 그 설날에 다 보낸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자기가 지나가면서 하는 말을 챙겨주는 그런 시간과 비용들이 얼마나 그 사람이 되게 소중했겠어요. 막내가 되게 어른이라고 느껴지는 게 쓸데없이 밥값이나 유흥에 돈을 쓰지 않습니다. 거의 뭐 술도 거의 안 먹는 축에 속하고요. 그래서 본인 비즈니스랑 내가 쓰는 지금 시간 비용이 얼마나 내 비즈니스랑 깊이 연관되어 있는지 그거를 이제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예시인 것 같고요. 본인은 거래처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어떤 거를 좀 해보셨나요? 잠깐만요. 안 하시나요? 하죠. 선물도 보내고. 자, 네 번째. 성공한 사람들은 당연히 갖고 있는 마인드이긴 하지만 대부분 이제 부지런하다는 공통점이 있으시다고 뭐 글에 써주셨어요. 이거는 뭐 저도 동감하고 이견이 없을 것 같은데 샘사님 어떠세요?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네, 당연히 부지런해야 되는 건데 부지런에 대한 기준이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겠지만 다른 사람에 비하면 또 아닐 수도 있잖아요. 사회에서는 무한 경쟁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어느 정도 열심히 하는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나 스스로에 만족하지 말고 조금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인데요. 현재 내 상황에 상관없이 새로운 시도를 하는데 주저함이 없다. 이제 이런 예시를 드셨는데, 내가 지금 당장 사무실 월세 낼 돈이 없어도 해외에서 괜찮은 아이템이 있다거나 또는 어떤 내 사업의 상황을 반전시킬 만한 요소가 희미해도 가능성이 있다면은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비행기표를 끊어서라도 가서 보고 온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 요소가 좀 희미해도 비행기표 끊어서 가서 보고 오신다는 그런 얘기가 이분의 입장에서 좀 빙의해 보자면 해외를 놀러 가고 싶은 생각이 1도 없었을까요? 뭐 어쨌든 간에 해외에 더 많은 시장이 열려 있으니까. 제가 알고 계신 원장님도 정형외과나 뭐 이런 것도 지금 프랜차이즈화 하시고 계시는데 매년 해외 의료학회 같은 경우에 교육비를 몇 천씩 쓰고 오세요. 지금의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해외 문물이나 뭐 해외에 대한 상황을 받아들이겠다라는 그 의지가 뭐 보이는 그런 뭐 비용 같은 거고요. 그리고 또 제가 같이 알고 있는 모 세무사님도 지금 대학원에 들어가셨는데 그 세무랑 별로 관련이 없는 약간 경영법무 쪽에 대학원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그 세무랑 관련이 없는데 이거 왜 대학원 들어가셨냐라고 여쭤보니까 세무랑 조금이라도 접점이 있는 법령은 자기가 다 공부하겠다라는 마음가짐을 또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뭐 그렇게 생각하면 상장회사 이런 법인들이 저를 선택할지, 경영법무에 통달한 그 세무사님을 선택할지는 이건 뭐 결과가 자명한 사실이겠죠. 저는 이 얘기 들으면서 느꼈던 건 새로운 시도라는 거에 그냥 방점을 찍으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은 내가 계속 하던 일에만 타성에 젖어서 새로운 시도는 하지 않고 그냥 하던 거를 계속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좀 사람 본능인 것 같거든요. 근데 성공하신 분들은 항상 그런 본능들을 깨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저는 좀 이런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좀 견적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월세 낼 돈이 없는데 비행기표를 끊으려면은 돈 빌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좀 내 상황에 맞는 선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게 좀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새로운 시도는 당연히 하시는 분들이 큰 성공을 하시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예시가 조금 극단적이에요. 그렇죠? 월세 낼 돈이 없는데 비행기를 가면 안 되죠. 내 사업이 일단 우선시 돼야지 다른 투자나 뭐 다른 문물도 접하는 거고. 그렇죠? 네. 자, 여섯 번째로 본인의 제품을 믿고 써주는 거래처들이 몇 군데 있다라는 글입니다. 이거는 뭐 위에서 말한 뭐 기존 거래처의 투자와 사람의 마음을 살려고 노력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그 노력한 결과로 생긴 업체들이 그 위기의 순간에 우리 제품들을 뭐 믿고 써주고 그러기 때문에 남들이 좀 휘청거릴 때도 나는 살아남는다. 뭐 이런 글인 것 같아요. 뭐 어떠신가요? 믿고 써주는 거래처라는 건 아무래도 이제 거래처라고 할지 또는 뭐 고객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은 좀 어떤 신뢰관계가 굉장히 깊거나 이런 거래처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래처들이 사실 있어야지 내가 진짜 사업이 좀 위기에 처했을 때도 어떻게 보면 그런 거래처들이 나한테 기반이 돼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특징이라기보다는 그냥 아까
아까 말씀하셨던 사람의 마음을 산다든지 또는 기존 거래처에 대한 투자하고 뭐 사람의 마음을 산 결과로 생긴 그냥 그런 결과인 거지 이게 어떤 특징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세무사님 말씀에 공감하는 게 아무리 다른 사람한테 시간과 비용을 들인다고 해도 예를 들어 제조업에 한정하자면 이 제품이 그지 같으면 안 써주겠죠. 애초에 이제 사업적인 능력이나 뭐 품질 관리가 제대로 된 상황에서 그때 경제적인 상황이나 뭐 나라 시국이 어려울 때 살아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뭐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6번째까지 얘기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많네요. 총 8개죠? 네. 성공이 정말 어렵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제 2개 남았는데요. 7번째죠. 말투에 자신감과 에너지가 있고 상황을 반전시킬 만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입니다. 예시가 이런 건데요. 어떤 거래처 사장님 중에서 매출의 한 50%를 한 업체에 판매하는 분이 계셨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기로는 50% 정도를 팔아주는 그 거래처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또 갑질할 수도 있을 텐데 판매자가 오히려 자신감을 가지고 물건을 팔고 있고 만약 이 거래처와 내가 거래를 하지 않게 되는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매출 50%가 없어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래 이제 너희에게 물건 안 판다 나중에 와서 사정해도 소용없다 어떤 이런 대책 없는 자신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은 특히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에너지 때문에 그냥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 사람의 말만 듣는 것만으로도 힘이 나고 굉장히 좀 긍정적이게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상황이 잘못될까봐 이렇게 좀 너무 소극적이게 비즈니스를 한다기보다는 좀 자신감 있게 대하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사실 이제 비즈니스를 하면서 만들어진다기보다는 그냥 본인 성향 자체가 좀 이런 성향을 갖고 계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성향 갖고 계신 분 자체는 굉장히 극소수인 것 같아요. 보통은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렵죠. 아무래도 좀 절절매게 되고 그렇죠. 이런 게 좀 일반적일 것 같은데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들이 큰 성공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자신감 이런 거 갖고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또 그거는 자기 어떤 성향이나 실력이 뒷받침돼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인데요. 이거는 좀 원문을 그대로 쓰기는 좀 그렇긴 한데 일단 제가 본 글을 토대로 하자면 로비를 잘해요입니다. 근데 이게 로비라고 하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으로는 로비 또는 접대 이러면 굉장히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로비스트라는 게 또 정식적으로 있는 직업이기도 하고 안 좋은 측면은 꼭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이제 어떤 뭐 뒷돈을 준다 또는 리베이트를 한다 이런 내용이라기보다는 돈을 적재적소에 잘 쓴다 이런 이야기 같아요. 아까 그 사람의 마음을 살려고 노력하는 거의 일환일 것 같은데요. 꼭 거창한 선물을 준다기보다는 굉장히 소소하지만 신경 쓰는 느낌을 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또 이런 분들은 이런 것 같아요. 본능적으로 어떤 사장님들은 내가 10원을 쓰면은 잘해봐야 12원, 13원을 얻게 되는데 100원을 쓰면은 150원을 얻게 되고 1000원을 쓰면은 이제 2000원을 얻게 된다 이런 것들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는 분이라는 얘기 같아요. 조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심오한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좀 생각나는 또 뭐 그런 게 있으실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돈 잘 버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나 이제 생활 패턴 같은 걸 보면은 자기 네트워크의 활동에 엄청 진심인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좋은 학교 좀 나와야 된다고 생각했던 경우도 그 좋은 학교 내에서의 그 선배 인맥을 통해 프로그램 개발이나 뭐 사업 투자나 이런 것도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뭐 지역사회, 동문회, 상공회의소나 뭐 이런 것도 네트워크에 좀 진심이신 사장님들이 꽤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놀려고 만나는 뭐 사교 활동이 아니라 비즈니스 자기 자산으로 여기고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또 참여를 하시거든요. 이런 것들이 본인의 사업을 아까 말씀하신 1000원을 투자해서 2000원을 버는 그런 활동과 좀 연관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사실 뭐 아까 말씀하셨는데 상공회의소에서 저도 이제 어떤 명예회장님께서 얘기하신 내용을 들었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학창 시절에 이제 잘하는 사람은 시험을 잘 보거나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사회에 나와서 저 사람 실력 있다 잘한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능력 있는 사람을 많이 아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능력 있는 사람을 많이 잘 알려면은 자기도 그만큼 노력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노력이라는 꼭 시간뿐만 아니라 또 그게 어느 정도 뭐 비용이라던가 코스트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게 꼭 무슨 뭐 검은 돈 막 이런 얘기가 아닌 거잖아요. 말 그대로 이제 사람 사는 관계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공감하고 앞으로 뭐 이상호 세무사님도 사람 관계를
뭐 발전시키려고 많이 노력하시지만 저희 멤버들 모두 다 저도 그렇고 그렇게 좀 노력해야 되는 게 맞다. 네, 저도 생각이 드네요. 이 글들이 한 8가지 특징 정도를 그 블로그에서 이제 가져오셨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었고 아니면 또 이제 단어 자체가 뭐 러프하기 때문에 제가 속내를 파악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었는데 세무사님이 생각하시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 딱 이거 말고 한 가지만 꼽으신다면? 제가 드는 생각은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자기 관리에는 건강 관리도 있을 수 있고 저희가 하는 일 자체가 좀 사람을 만나는 뭐 이런 서비스업이다 보니까 저희 업에 좀 한정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랬을 때는 자기 자신 관리를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이제 우리 세무사님 같은 경우에 뭐 외모가 굉장히 출중하신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되겠지만 저 같은 이제 소시민들은 좀 더 깔끔하고 단정하게 하고 다니려고 노력해야 되거든요. 잘생긴 분들은 안 그러셔도 되거든요. 근데 저처럼 이제 좀 이제 중간보다 좀 밑에 있다고 하면은 좀 머리도 좀 단정하게 해야 되고 옷도 좀 깔끔하게 입어야 되고 그런데 얼굴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누구하고 대면했을 때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저 사람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판단하지는 5초밖에 안 걸린대요. 근데 저 사람이 진짜 실력이 있는지 또는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그 속마음을 알려면은 굉장히 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관리를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세무사님 뭐 한 가지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성공하신 분들을 좀 공통적으로 뽑자면 대부분 좀 무던하고 친절하세요. 그 속내는 어떠신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뭐 친절하시고 좀 무던하시다. 근데 그게 본인 진짜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조건 없이 친절하게 대할 때도 분명 그거는 다 자기한테 돌아오고 거기서 또 이제 비즈니스 뭐 기회를 만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국내에서 제일 그 친절한 우리 솔루션 프로그램 모드텍스가 우리 납세자분들을 이제 뵐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친절하게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매월 월간 리포트라던가 누적 리포트 또는 뭐 예상 세금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알림톡으로 직접 전달해 드리는 기능까지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친절하게 훨씬 더 편리한 기능이에요. 네, 오늘은 그래서 저희 세무사가 본 성공하는 사업가들의 특징이라는 주제로 우리 이상호 세무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또 이제 성공한 세무사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욱 유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유익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성공하신 분들일수록 더 많은 이제 절세의 폭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희 모드텍스 TV의 멤버 세무사분들하고 좋은 상담 드릴 수 있을 테니까요. 이렇게 한번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 하단에 카톡이라던가 아니면은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편리하게 상담 신청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이용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저희 모드텍스 TV에서는 꼭 세법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세무사 일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사업자분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비즈니스와 관련된 또는 사업과 관련된 우리 구독자분들께 도움될 만한 그런 이야기도 많이 전달 드릴 테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드텍스 TV였습니다. 저는 열림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이상호 세무사였고요. 신성세무회계사무소 강종화 세무사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두 좋아요, 모두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